사이다 무비튼. 저번에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절친의 결혼식이 있었다.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타 지역 국립대학의 간호학과에 진학했다. 졸업하곤 좀처럼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연휴 같은 때엔 꼭 놀러 오곤 했다. 그 후 의예과 민수랑 동아리에서 알게 돼 곧 사귀게 됐다고. 그리고 저번에 민수랑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결혼식 청첩장을 보냈다. 참고로 신랑은 의사, 신부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는 터라 각자 지인 중 의료 종사자가 많다. 결혼식에도 병원 의사나 간호사, 의대 재학생까지 사람이 엄청 올 예정이라고 했다. 나도 친구로서 참석하기로 했는데 식은 오전 중에 가족들끼리만 하고 저녁부터 피로연이 열리는 형태였다. 피로연은 300명 규모로 성대했고 2차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짐없이 참여한 터라 꽤나 규모가 큰 행사가 돼버렸다. 2차 총무는 신랑 신부의 대학 동아리 친구가 맡았는데 동네 친구였던 우리한테는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하객으로 맘 편히 갔었고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총무가 우리들 있는 곳으로 와선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와주실래요? 네,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인진 몰랐지만 일단 총무를 따라 대기실로 갔다. 대기실에 도착하자 어째선지 거기엔 여고생 교복이 몇 벌이나 있었다. 우리 학교 교복도 아니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게다가 이 교복은 다 뭔가요? 갑작스럽게 미안한데 여러분이 공연 좀 해줘요. 미안한 기색도 없이 툭 던진 총무의 말에 무척 당황했다. 즉, 우리가 이 교복을 입고 걸그룹처럼 춤추고 노래해달라는 게 총무 쪽의 요청이었다. 대기실로 데려갈 때부터 왠지 모르게 이벤트 같은 걸 도와달라는 거려나?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갑자기 춤추라고 해도 할 수 있을 리 없고 30살 가까운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춤추는 모습은 보는 쪽도 괴로울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걸 그대로 말하면서 못한다고 했지만 이건 신랑 요청이라 꼭 좀 했으면 해요. 총무는 아랑곳 안 했다. 절친인 친구 부탁이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 텐데 몇 번밖에 안 만난 신랑이 그런 부탁을 하니 기분만 나쁘다. 애초에 신랑 요청이면 신랑 친구들한테 시키라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그때 대기실에 슬슬 준비 다 됐어? 장본인이 등판했다. 어이가 없었던 우리는 왜 저희들이 그런 걸 해야 되나요? 쏘아붙이자 신랑은 어리둥절해하면서 여러분들 아직 솔로죠? 여기엔 의사랑 의사 될 사람들 잔뜩 있으니까 취집 가능해요. 실은 하고 싶다는 애들 따로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신부 절친이니까 좋은 기회 잡으라고 한 거예요. 괜찮죠? 란다. 우리 셋 다 기가 막혔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신랑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싶었다. 그런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신랑은 나불나불 계속 짓거려댔다. 여러분들 확실히 나이는 좀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어필하려면 눈에 띄어야죠. 이 찬스 놓치면 두 번 다시 교복 못 입어요. 그런 것도 모르면 정말 좀 머리 나쁜 건데. 아니, 원래 다시 입을 생각 없었는데. 분노를 넘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신랑의 발언에 너무나 기분이 나빠져 바로 대기실에서 나왔다. 이대로 계속 있는 것도 싫어서 친구한텐 미안하지만 우리끼리 얘기해서 빠지기로 했다. 딴 데서 한잔하기로 했고 가기 전에 친구한테 간다는 얘기는 하려고 가까이 갔더니 친구는 환히 웃으면서 기다렸잖아. 어디 갔었어? 평소랑 다름이 없었다. 그걸 보니 아까 일은 친구 모르게 신랑이 맘대로 벌인 일인 걸 알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네 남편이 라고 할 뻔했지만 분위기를 망치는 것도 딱하겠다 싶어서 일이 좀 생겼다고만 말했다.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는 무척 아쉽단 표정이었고 왠지 모르게 죄악감을 느꼈다. 그렇게 결혼식 다음 날 친구가 울면서 전화로 미안하다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정말 미안해. 아무래도 신랑이 결혼식 끝나고 당신 친구들 정말 바보 아냐? 모처럼 내가 의사 친구들이랑 엮어주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걷어차다니. 친구들한텐 안 됐지만 돈 잘 벌고 학벌 빵빵한 남자를 놓치다니.
변변찮은 인생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신부한테 그때 일을 전부 말한 모양이다. 당연히 신부는 소중한 친구들한테 그런 짓을 강요한 데다 막말을 한 거에 대해 몹시 화를 냈다고 한다. 갑자기 간다고 했을 땐 그 이유를 몰랐는데 오히려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알곤 미안하다며 울었다. 그 일을 계기로 크게 싸웠다고 한다. 저런 나사 빠진 사람과는 같이 못 살겠다 판단한 친구는 그날 밤 바로 다 파토냈다고 한다. 솔직히 그날은 이런 남자한테 넌 아까워, 헤어져야 돼. 맘속으로 생각했지만 정말 헤어지리라곤 상상도 못했던 터라 오히려 미안하단 마음뿐이었는데 험한 걸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혼인신고 전에 그놈 본성 알아서 다행이야. 쓰레기인 거 알려줘서 고마워. 최대한 날 배려해주는 친구의 말에 나까지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그 후 둘이 얘기하다 나온 결론은 다음엔 내 친구들도 소중히 대해주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네. 그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친구와의 전화를 마쳤다. 나중에 또 전화가 와서 신랑과의 일은 일단락 지어졌다고 했다. 잘은 모르는데 신랑이 직장에서 큰 소리로 이번 일을 떠벌린 건지 친구의 상사인 수간호사 귀에도 들어가 엄청 혼났다고 한다. 게다가 다른 간호사들한테도 미움받게 됐고 결국에는 그런 짓 했는데 파토나는 게 당연하지. 너 진짜 쓰레기네. 이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해서 A씨 다행이네. 친구한테 그런 짓 시키고 막말까지 하다니 나 같아도 집에 가겠네. 십자포화. 그 결과 교수한테까지 찍히게 됐고 도망치듯 지방병원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우리한테 망했느니 뭐니 했으면서 정작 자기가 진짜 망하고 어이가 없다. 그 덕분에 끈질기던 전화도 뚝 끊겼고 부모가 돈까지 싸들고 와 사과했다고 한다. 참고로 그뿐만 아니라 이 창피한 놈, 너 같은 쓰레기 자식 필요 없어. 다신 찾아오지 마. 라면서 연을 끊었다고 한다. 그럴만하다. 그렇게나 성대하게 결혼식과 피로연을 했는데 신랑의 막말로 다음 날에 파토가 나다니 축의금만 챙긴 꼴이 됐다. 의사가 많았으니 금액도 컸을 거고 신랑 부모 창피해서 살 수가 없겠지. 참고로 결혼식 비용도 전부 신랑이 책임지고 100% 내기로 했다. 그로부터 3년 뒤 친구는 새 신랑을 찾았다. 듣자 하니 친구가 담당했던 환자로 재활치료 중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다고 한다. 지난번엔 신랑에 대해 아는 게 없었지만 이번 신랑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 아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절친이 있다는 게 정말 멋있고 부럽네요. 나랑 친구를 흐뭇하게 여기는 덕분에 나까지 기뻤다. 친구는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하고 바로 헤어졌으니까 또 그러기는 양심에 찔리고 이번엔 사진만 찍고 호적 올리기로 했어. 라고 했다. 사진 속 친구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